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수험생 여러분들 위해서 수시 전형 탐구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획 상담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교육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사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은데요. 자, 오늘은 2014학년도 교육대학교 특집으로 상담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교대 수시 전형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게 맞는 입시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신데요.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시 전형 탐구에서 집중적인 분석과 함께 또 상담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든든한 입시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일산 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이신 서상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상원입니다. 네. 그리고 명쾌한 분석으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분이시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귀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기성입니다. 네. 자, 우리 수험생들 바뀐 입시에서 특히나 이 교육대학교에 대한 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1대1로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 311-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 받으시면서 해결책도 찾고 또 자신감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 직업으로서 선생님에 대한 우리 관심, 우리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도 이 교육대학교의 인기는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먼저 전경원 선생님께서 이 교육대학교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마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교육대학교로의 진학을 이제 꿈꿔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교육대학교를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서울과 수도권에는 서울교대와 그리고 경인교대, 춘천교대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교육대학교들은 일반 대학, 그러니까 교대가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으로 진학을 통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데, 일반 대학 가운데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제주대학교에 초등교육과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에는 이화여대와 제주대를 통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또 이제 교원 종합 양성대학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한국교원대에서는 유치원과 초등, 중등교사 양성 과정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국교원대를 통해서도 교사의 길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상의 어떤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교대들은 대부분 이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전형을 통해서 최종 합격생을 가르는데, 교대의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교직의 인성과 적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충실도가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 이런 서류들이 교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패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가 바로 이 교대 진학일 텐데, 올해 교대 입시에서는 좀 주목되는 변화가 없을지 우리 서상원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교대도 마찬가지로 수시와 정시로 이제 모집을 하는데요. 수시에서는 일단 교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입사관 전형이 좀 확대되었고요. 또한 인성과 적성 평가 항목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그 정시에서는 작년까지는 부산교대와 같이 이제 가군에서도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전 교대가 이제 나군에서 선발하게 됨으로써 일단 정시에서 기회가 이제 한 번으로 축소된 만큼 좀 교대 수시에서 오히려 좀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 선택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일반 교대 아닌 이화여대나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정시에서 모집을 하고요.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나다군에서 분할 모집한다는 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또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되는데 교대 입시에서도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는 교대가 A형과 B형을 허용하는 또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A형으로 세 과목 A형으로 쉽게 교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데 학위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대부분의 교대가 이제 국영수를 갖다 A형 이렇게 열어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대를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쉬운 수능을 하고도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예. 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4학년도 전형계획 발표했고 각 대학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4학년도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일단 10개 교대 가운데서 영어 B형을 지정하고 있는 교대가 서울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이렇게 3개 교대는 아예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3개 교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영어 B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대학별로 이제 정시 전형계획 들어갔을 때 뭐 공주교대나 전주, 청주교대 같은 경우는 뭐 2과목 이상에서 반드시 B형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2과목이라는 것은 국어, 수학, 영어 가운데 2과목이거든요. 그럼 이제 국어, 수학을 동시에 B형을 못 하니까 결국 이제 문과 학생들이 교대를 많이 지원한다고 봤을 때 국어 B 또는 영어 B 이렇게 이제 결국은 AA라고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수학, 영어 각각 B형을 했을 경우에 20%의 가산점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A형하고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3개 교대가 남죠. 경인교대라든지 강주교대, 그다음에 이제 대구교대 이 3군데만 결국은 A를 해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여기에서는 아마 6월 달까지 모의고사를 좀 보시고 학생들이 정말 이게 이제 10개 교대 가운데 3개로 폭이 완전히 좁아지니까 여기에만 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뭐 또 가산점 5%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택형 수능에 있어서 교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자신이 어떤 곳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선택이 달라져야 된다는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학생들이 교대에 지원하면 좀 더 유리할지 전경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교대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계열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성적을 반영할 때 또 이제 주의할 점이 특정 교과를 이렇게 가중치를 둔다거나 이런 게 없이 모든 교과에 동일한 비율로 반영을 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대를 졸업한 이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전 교과를 가르쳐야 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신 반영할 때도 주요 교과 위주로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교과를 두루 다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요 과목 성적이 우수한 반면에 기타 과목 성적이 낮은 학생들보다는 전 교과에 두루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수시의 경우에 교육대학교들도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금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지 이런 점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대는 역시 교사가 되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어떤 교직관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서류로 얼마나 잘 이렇게 만들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육대학교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또 상담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통해서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부천시에 살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합니까? 저는 교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힘들면 사대까지 희망하고 있는데, 저한테 어느 전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내신을 보면 국어 2.8, 수학 1.8, 영어 2.3, 과학 3.4, 국수영과 평균 2.5고요.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가 100분이 78에 3, 수학이 88에 3, 영어가 89에 2. 그러니까 수학하고 영어는 2등급과 3등급 경계선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연계 학생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화학 1, 생명과학 1이 100분이 34 또는 59에 6등급, 4등급 굉장히 좀 낮게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3.25등급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비교과를 보면 학급 서기로 했고요. 동아리에 있어서 교육 포럼 너나들이 저 활동은 굉장히 굉장히 바람직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 밖에 주제 탐색 활동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방과후 수업도 이제 상당히 많이 한,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한 학생으로 평가는 되는데, 봉사 활동도 59, 그 다음에 2학년 때 14시간, 그 정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성과 보고대회, 전시 분야 협동상을 받았고요. 모범학생 표창을 받았습니다. 1지망은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2지망 전주교대, 3지망 동국대 수학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 모의고사보다는 내신 성적이 조금 양호한 자연계열 학생인데요. 반면에 또 이제 과학 성적이 좀 다소 불안하다는 점을 지금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상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우선 좀 비교를 해보면, 내신은 한 2.5등급, 모의고사는 3.25등급, 내신이 좀 약간 우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도 보면 실질적으로 영역별로 보면 수학하고 영어는 2, 3등급 경계선상에 있고, 그 다음이 이제 3등급 후반 성적으로 국어가 있고요. 과학은 약 한 5등급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도 지금 이 학생들의 영역별로 봐서는 제일 우수하긴 한데, 지금 등급이 1, 3, 1호, 이런 식으로 해서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정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연계 학생이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과학 성적이 지나치게 낮다. 지금 예를 들어 2과목을 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다는 점이 우리 학생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비교과를 보니까 진로 활동이나 그 학생부를 좀 꼼꼼히 봤어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너나들이 활동 그거를 뺀 나머지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 쉽게 해서 평범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학생에 비교해서 특별하게 비교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있어서 입사관 전형에는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교대 또는 사대를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좀 입시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2등급대 내신을 가지고 있고요. 비교과나 이제 그 수능은 좀 비교적 내신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수시를 공략한다면 실질적으로 논술 전형이 지금 적합한 그런 상황인데, 논술 전형에는 자연계니까 이제 수리하고 과학 논술이겠죠. 그러면 수리하고 과학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런 지금 문제점을 하나 안고 있고요. 물론 과학이 취약하니까 수학만 보는 그런 대학을 또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부분의 이제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큰 지금 급선무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 교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교대는 지금 논술 전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대는 학생부 전형이나 또는 입사관 전형이 있는데, 그 입사관 전형에도 거기에 할 만한 지금 비교과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천상한다면은 학생부 전형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부도 지금 2.5등급 되니까 그 성적 가지고 교대는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1단계 학생부 100으로 1단계를 걸러내는데 이 성적 가지고 통과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3학년 1학기가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에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갖춰야 될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먼저 교대부터 선생님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주교대로 보면 지금 전형 방법이 1단계 5배수로 학생부 100으로 뽑거든요. 그렇다면 2단계 와서는 이제 면접 10을 가미하는데, 지금 최저 기준이 또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은 4개의 평균 합이 지금 8인데 우리 학생은 지금 3, 3, 2, 5니까 합이 13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최저 기준 충족도 어려운 상황이고 1단계 통과도 지금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를 좀 보면요. 이화여대는 이제 수학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우선 선발이 지금 40%인데, 학생부 30에 논술 70.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수, 영, 과 3개, 그 4개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이 5 또는 3개 영역 278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학생이 이제 일반, 최저 기준도 좀 2개 등급합이 4 또는 180인데 여기에 충족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화여대도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동국대 이화여대를 마저 좀 보면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논술 비중이 지금은 10%좀 상향이 됐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증가됐다는 부분, 그 부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화여대 논술은 과학이 빠지는 논술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학생이 좀 지원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동국대를 보면 수시 1차에서 520인을 뽑는데 마찬가지로 학생부 30에 논술 70인데 우선 선발이 30%가 신설이 됐습니다. 우선 선발은 최저 기준이었고요. 지금 일반 선발에서는 국수, 영, 과 2개 영역 합이 5인데 우리 학생은 다행히 여기 최저 기준은 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술 준비만 좀 되어준다면 우리 학생이 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동국대 같은 경우는 통합교과형이고 과학이 들어간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과학이 지금 물리하고 지금 화학이 들어가는데 그 2개의 보완을 전제로 한다면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아마 이제 자신의 이제 내신과 또 비교과 이런 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 자신도 이제 교대에 조금 미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마 사범대 논술 전형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네.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방향은 이제 제대로 잡고 학생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필요한 점과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성원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교대를 포함해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대학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먼저 교대를 보면 거의 모든 교대가 1단계 이제 학생부 100으로 이제 일정 배수를 걸러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1단계 통과를 전제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1단계 통과가 전제가 된다면 또 남은 게 이제 최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의 지금 희망하는 전주교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합의 8인데 지금 우리 학생은 이제 13이란 말이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1단계 통과가 된다면 2단계에서 이제 면접 10 또는 20 또는 광주교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부 100으로 1단계 3.5배수를 거르고 교직 적성 100 그다음에 서류 플러스 면접이 50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학생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가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광주교대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수능 최저 기준도 4개 영역에서 2개 합이 5이니까 광주교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논술 전형을 보면 과탐 성적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데 과탐이 되어준다는 전제만 된다면 우리가 수학만 보는 대학도 우리가 지원해 볼 수가 있고 과탐이 전제가 된다면 동국대 내지는 광운대, 숭실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등을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아무래도 교대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다라는 선생님 판단이 듣는 것이 1단계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근데 중간고사는 잘 봤어요? 그냥 쑥스러웠어요. 자신이 많이 아이고, 없어 요즘에 보이네.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학 논술 전형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학까지 해야 네. 선택의 폭이 더 넓겠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논술 전형을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수학에만 좀 집중을 했었나 봅니다. 예, 그것도 좀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논술은 지금 수학 플러스 과학인데 네. 어차피 지금 자연계 논술 자체도 교과서를 근간으로 해서 출제된다고 봤을 때는 수능 준비하면서 우리가 서술형으로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좀 바람직한 연습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논술에서는 그런 거죠. 논제의 형태가 구하시오 또는 설명하시오인데 구하시오 이런 거는 결과지향적이잖아요. 그 결과가 틀리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능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좀 하고 그다음에 설명하시오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오게 된 그 과정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도 수능 공부하면서 그런 형태로 좀 연습을 해가면 실제로 수학만 보는 대학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결이 될 것이고 수능 준비도 되고 그러면 최저 기준과 더불어서 좋은 결과를 또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어떤 점인지 선생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했죠?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내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수학교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향상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수학과 과학 성적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교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학생부 중심 전형과 면접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목표 등급은 수학 1등급, 과학탐구 2등급 이상으로 잡고 추천 전형으로는 광주교대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논술 전형으로는 광운대, 숭실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수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수요일은 수시 전형 탐구 시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대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우리 수험생들이 희망하는 대학 가운데 저희가 경인교대를 직접 다녀봤는데요. 경인교대 입학 관계자에게서 2014학년도 입시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예, 저희 경인교육대학교 올해 수시 전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모집 인원의 약 44%를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 있어서 그 1단계에서 예전에는 2.5배수를 저희가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2배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적 반영에 있어서도 예년에는 1단계 성적을 2단계에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1단계 서류 전형 점수를 30%를 2단계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그 경인교육대학교 입시 전형 중에서 이제 심층 면접은 크게 개인 면접과 집단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면접은 이제 한 사람당 어떤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집단 토론에서는 이제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집단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은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교직 적성이나 인성,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여러 학생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실 때 평소에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분명하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평소에 교직 적성이나 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마련을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사항은 크게 이제 전통적으로 교사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덕목들, 예를 들면 뭐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라든지 소명의식, 그 다음에 교직 적성 이런 것들을 물론 중요시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교직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질과 태도를 갖춘 그런 인재를 저희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서 저희 경인교대에 와서 훌륭한 교사로서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자질과 태도를 갖추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경인교대를 혹시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경인교대 이대식 학생처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경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경인교대 수시 지원을 할 때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전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경인교대에서는 수시 전형으로 글로벌 교육 리더 전형, 그리고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서해오도 학생 전형, 북한 이탈 주민 전형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인교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대표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 전형을 통해서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집 인원이 200명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2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30%와 면접 70%를 반영해서 선발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에 된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2012학년도에는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전형 생략하고 전형을 실시했고요. 작년의 경쟁률은 6.1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교과와 비교과를 60%, 그리고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40% 반영하고요. 학생부에서는 학업 충실도 및 발전하는 어떤 과정, 성향, 비교과 활동의 교직 적성 관련도와 수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교직 적성, 공동체적 인성, 교직 소양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면접에 대한 준비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면접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개인별 어떤 의사결정 과정, 표현력, 그리고 또 집단 토론을 통해서는 교직 소명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면접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험생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실사를 하는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생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 이제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과 진로 계획 등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면접에 임할 때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면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교사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얼마 전에 작고하신 박완선님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는 소설집입니다. 항상 어느 책이든 간에 어느 문학작품이든 간에 시대 현실이 반영되어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요즘 그 수능에 출제되고 있는 문학작품을 보면은 시대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런 점에서 보면 박완선님의 소설 작품집이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5월 달입니다. 5월 달이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유혹도 많을 것이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쉬운 때입니다. 이 시기만 무사히 넘기신다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교대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 계속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교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교대 진학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생각한 전형이 있습니까? 입사정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인데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1, 2학년 일단 교과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교과 2등급이고 수학 좋죠? 1등급입니다. 영어가 평균 1.56등급, 사회 교과가 1.77이니까 아마 이제 주요 4개 교과로만 봤을 때는 1.59등급이 나오고 전 교과로 보면 오히려 이제 더 좋죠. 1.45등급이 나옵니다. 반면에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과연 이제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이 나올까를 가늠해 봤는데 국어 B형을 봤습니다. 문과 수험생이니까요. 근데 63에 4등급이니까 좀 저조한 성적.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A형인데 81에 3등급이고 영어는 좀 좋습니다. 92에 2등급.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사회탐구 두 과목이 각각 85, 54, 3등급, 5등급이니까 전반적으로 내신 성적 대비 모의고사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이런 이제 성적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은 상당히 학생부 활동에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게 역력히 보이는데요. 리더십 활동으로 학급 회장 2학년 1학기 때 했었고 또 총학생회 부회장을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때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으로는 잉글리시 라이팅 클럽에서 또 영어와 관련된 활동을 했고 방과후 학교도 역시 뭐 상당히 학교생활 우수하게 1학년 때 220시간, 그 다음에 2학년 때 75시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본 메이토구라고 그러나요?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여행단 교류 활동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추천하는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는 과학정시간 영재교육원, 수학영재 시험 영시도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수시 입학사정관 모의 지원에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1학년 때 84시간, 2학년 때 각각 26시간 정도를 소화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수상 내역인데요. 101장에서 운문 1위도 하셨고, 그 다음에 독서감상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팟 우수활용자 동상도 받았습니다. 영어 쓰기 금상도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우수상 등이 수상 내역에서 눈에 띕니다. 자, 우리 친구가 지망하는 대학은 1지망으로 서울교육대학교, 2지망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과 비교과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학생이 보면 학교생활 충실도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내신에 이제 강점이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정경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상대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교과보다는 전교과 성적이 좋다라는 것은 상당수 많은 교대들이 주요 교과보다 전과목을 반영하는,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으니까 이 점에서는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아마 지금 끝났을 시점인데 기말고사까지 내신 좀 향상이 많이 필요한, 좀 애매한 지금 성적대거든요. 그러니까 1.3 이내로 들어가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고 1.4나 1.5에 머물고 있으면 아마 원서를 쓰는 자신감이 조금은 다운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시의 수능 결과를 예측하는데 지금 물론 3월에 단편적인 한 번의 시험이었지만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수능을 포기하고 수시에만 올려야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교육대학 가운데서 학생부 중심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니까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정시보다는 수시를 집중 공략하는 건 맞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수능 공부에 상당히 좀 분투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지원했을 때 이 분리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서울교대하고 한국교원대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교대 가는 게 제일 좋겠고, 네. 한국교원대는 일단 국립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데, 일단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교대가 이제 두 가지 전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먼저 보실 전형이, 학교장 추천 사정관 전형입니다. 이게 이제, 교장선생님이 한 학교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내신 성적이 해당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일단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추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형이 이제 1단계를 3배수로 학생부하고 서류 각각 50%씩 통과가 되는데, 이제 메리트가 있다면 지원 자격에서 졸업 예정자로만 제한하고 있으니까 졸업생들이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3명 안에 들어가면 써볼 수는 있겠는데,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서울교대 지원자들의 평균이 한 1.3 정도 이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3월 1학기 내신이 강조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합이 8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2과목 평균이니까 이제 탐구까지 보면 2과목이 또 돼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좀 극상향 지원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서울교대의 특정 영역 집중 이수자 사정관이 있어요. 근데 이 전형은
1단계 3배수를 통과할 때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비교과 성적이 50%, 서류가 50%입니다. 근데 서류라는 것은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라든지 이런 건 이제 증빙서류도 들어가는 건데 이 전형 역시도 비교과 경쟁력은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교과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최장력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장 추천 사정관보다도 뭐 4개 영역 합이 8등급 이내여야 하고 또 2개 영역의 합이 그 3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는 1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월에 단편적인 성적입니다만은 1등급이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조금 비관적으로 좀 생각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6장의 카드 중에 한 장으로 만약에 소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 입장은 좀 지원을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원대인데 청남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1단계 3배수 학생부 100으로 통과되는데 여기 뭐 다 학생도 알아보실 수 있는데 여기 지원자 평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1.15 등급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 과목에서 1등급 되는 친구들이 오니까 여기는 뭐 최장력 기준 여부를 떠나서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낮다. 예. 그래서 큰 이변이 없으면 지원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대신 한국교원대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인데 이건 1단계 3배수를 통과할 때 학생부가 반영이 되고 이때 학생부는 전 과목이 아니라 주요 4개 교과입니다. 근데 서류가 있어요. 서류 50%가 이제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뭐 학생부 비교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아마 내신은 유리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어떤 교사 적성이라든지 또는 전공 수학 능력 등에 대해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잠재 능력을 좀 충분하게 어필해 주신다면 사실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 대해서 도전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4개 영역 평균 3등급 이내, 근데 초중교육과는 또 4개 영역 중에서 2개 2등급이라는 수능의 전제 조건을 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다시금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예. 우리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좀 다소 어렵지 않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은 어떤 전략으로 교대를 좀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선생님? 예. 일단 뭐 내신, 그 다음에 수능이나 비교과 어떤 전형 요소들을 모두 두루 살폈을 때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무기는 내신 성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마침 교육대학을 희망하고 계시는데 이게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만약에 공략을 하시게 되면 이제 문제는 지역을 조금 넓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마음이 따뜻한 교사가 희망이라고 하셨는데 꼭 서울에 있는 교대만 희망하시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지원 횟수 6번을 활용하실 때 아마 우리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 대한 결단을 지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 수능 또는 9월 모의 수능의 성적 향상도로 실질적 6번의 카드를 잘 조율하셔야 되는데 좀 폭넓게 생각하셔야 된다. 뭐 우리 친구뿐만이 아니라 내신은 우수한데 모의 수능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6장의 카드를 뽑을 때 상향대학과 마지막 적정보험대학의 간격이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유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추천하는 대학을 좀 주요 포인트로 상향, 소신, 보험대학을 좀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하는 대학은 지역을 넓게 가서 전주교대인데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1단계 학생부로 3배수 통과하는데 여기 지원자 평균이 1.65등급이니까 우리 친구는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최장력 기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4개 영역 합이 8등급이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는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9월 원서 접수하실 때 상향 지원해서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하여자 대학교를 추천할 때 이하여자 대학교는 사실 초등교육과는 내신이 좀 많이 불리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사범대에서 사회교육 전공을 좀 추천드리는데 이때 1단계 3.5배수,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과 성적이 20%라고 서류가 80이에요. 그리고 2단계 내려가면 면접 30%의 변별력이 있는데 최장력 기준은 2개 등급 합이 4니까 1, 2, 3이거나 2, 2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2개 영역 100분이 180이니까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공부 준비하시면 뭐 지원자 평균이 1.5에서 1.65 등급이었으니까 주요 교과 기준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춘천교대인데요. 여기는 이제 서구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대학들이 대부분 4월 전형 계획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안이 나오는 6, 7월에 가서는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우리 친구들이 감안하시고 이런 자료를 절대화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서구 인재 전형은 교과를 포함해서 서류백으로 1단계 통과하면 2단계에서 심층 면접인데 3개 영역 그 최장력 기준이 8등급 이내입니다.
탐구도 두 과목 평균이니까 아마 우리 친구가 마음 먹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원자 평균이 1.7에서 1.8등급의 내신이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이 1단계 통과 가능성은 좀 높다. 그러나 2단계에서의 심층 면접 그리고 최장력 기준을 만족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자, 바로 이어서 소신대학으로 현재 이제 내신 성적에서 조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나 KTX가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대구도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구교대인데 여기에 이제 참스승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1단계가 학생부고요. 서류 42.9%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2단계 가서는 이제 쓰기 30이라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기는 내신 지원자 평균 1.6에서 1.75 등급으로 교과 성적은 좀 괜찮아요. 상위 30%에 들어가니까. 문제는 최장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2단계에서의 심층 면접이나 쓰기 30에 대해서 기출을 통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추천드리는 대학이 청주교대인데, 여기는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 1단계 학생부 통과 4배수입니다. 전년도 지원자 평균 1.6 정도 여학생들이 해당됐으니까 만약에 3학년 1학기 크게 문제가 없다면 1단계 통과는 무난할 거라고 보고, 그럼 이제 면접이 됐을 때는 결국은 수능에서 4개 영역이 합 12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이제 합격 가능성이 좀 갈린다고 보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대학은 정말 6, 9월 모의수능이 3월처럼 안 나왔을 때 6장 중에 1장은 보험 지원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이제 성신여자대학교의 자기주도형 인재전형이라고 있고, 거기에 사회교육과를 추천드리는데, 여기는 교과 포함한 서류로 1단계 3배수 통과되면 2단계에서 면접과 인적성 평가 10%가 있습니다.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지원했던 친구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1.8에서 2.2등급 정도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건 정말 보험 지원이라는 걸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해 선생님께서 적정한 대학, 그리고 약간은 성적이 올라갔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대학들을 좀 지원하면 좋을지 추천 대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보니까 지금 이 대학들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면접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 교대 진학을 위해서 면접 준비할 때 네. 어떤 점에 좀 주의해야 될지 전교원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교대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대부분 면접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반영 비율은 또 상당히 높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 포기, 내신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을 어떻게 받느냐가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래서 면접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몇 가지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교사로서의 인적성을 확인하는 것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실제로 면접 문항 가운데서는 교사로서의 인성과 적성에 관련된 이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중요한 태도는, 물론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량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교사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나 양식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을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연습을 하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교직관이나 교사로서의 진로 계획, 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교육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면접에 가기 전에는 사회적 이슈 가운데서도 교육과 관련된 혹은 학교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면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까지 선생님께서 전해주셨고, 근데 우리 학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보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도 굉장히 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을 해주시죠. 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신 좋으니까 내신만 활용해서 대학을 합격하고 싶다. 이 마음이 아마 우리 친구가 정말 크게 작용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나 수능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등급보다는 저는 이제 목표 점수를 제시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대는 대부분 반영 비율이 25%지 똑같으니까 국어에서 88점 이상, 그 다음에 수학에서 82점 이상, 그리고 영어에서 96점, 사회탐구에서 45점 이상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물론 지금에서는 좀 거리가 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재학생에게 5월 한 달과 6월 한 달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수능 준비에 좀 박차를 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어 성적을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선생님께서 목표 점수까지 설정을 해주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노력해 봐야죠. 네, 자신감 가지고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교내상을 받은 거요. 네. 그 성실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과랑 연결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교내상이랑 학과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우리 서류 준비하면서 이런 점 고민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근데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친구가 쓰는 대학이 원서를 접수하고 싶은 대학이 교육대학이고 네. 교육대학의 교사는 아까 우리 정경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영역, 전 교과에 대한 어떤 그 학생들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리더십 활동 또는 뭐 교내 시상 실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취했다라는 것에서 어필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앞서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꿈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교대를 희망하는 만큼 내신과 수능 모두 전 교과 영역에서 고르게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고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 위주로 교대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목표 점수로는 수능 원점수로 국어 88점, 영어 82점, 영어 96점, 탐구 45점 이상으로 잡고 추천 전형입니다. 상향 지원으로 한국교원대와 전주교대, 이화여대, 춘천교대를, 소신 지원으로는 대구교대와 청주교대를 추천하고요. 적정 지원으로는 성신여자대학교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 수시 전형 탐구 교육대학교 편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하귀성 선생님 그리고 서상원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목요일은 음악대학을 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을 마련하고 있죠. 꿈을 향한 멜로디 음대 입시를 주제로 함께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